어제 2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던 코스피가 2,200선으로 반등을 했고 장중 1,440원을 돌파했었던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던 금융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일까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1,440원 돌파했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15.4원 내렸던 1,424.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1,435.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른 것 같고 1,450 연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 1,450원 가는 것이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1,500원대도 이제 명확 관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환율 시장과 또 정권 시장 쪽에도 주식 시장, 채권, 그래서 흔히 금융 상품의 3대 축이라고 그러는 환율, 주식, 채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요. 예.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돈에 쏠림 현상, 그러니까 이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부터의 어떤 미국으로의 환류, 거기다가 금융 상품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이탈, 이런 요인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영국발 악재가 겹쳤습니다. 영국에 새로 출범한 트러스 총리가 이른바 국민들의 그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경제 고통을 덜어준다고 해서 대대적인 감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감세 그 자체로는 플러스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게 재정 그 세금이 덜 거치는 것에 대한 보완책, 재원을 발표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영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에 빠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낳았고 그것이 영국 파운드화 폭락을 가져오는 바람에 최근 한 5일 동안의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 쪽 요인보다는 영국 쪽 불안, 영국의 정치적 포퓰리즘이 낳은 재앙 이런 측면이 강한데요. 어쨌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우리 경제도 환율 또 채권, 주식 다 함께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일단 그 대세 하락 장세에서는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장중에도 여러 번 지금 동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또는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 이래 일일 숫자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호재와 악재가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얼마까지 올라가겠느냐 이걸 이제 논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쨌든 올라갈 것은 명확관하게 보이고 근데 그게 얼마큼 어느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갈 것인지 어제의 흐름처럼 1,500원을 단기간에 찍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연말 전에 이제 1,500원을 넘는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과거의 역사적 사례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 3, 40년 동안 있었던 두 번의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으면 1997년에 IMF 어떤 구조조정, 특히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던 그 외환위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07년부터 2009년 초까지 진행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당시의 환율이 어땠나를 보면 특히 1997년 이 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이 정확하게 종가 기준으로 1,852원까지 갔습니다. 장중에는 이게 거의 2,000원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 1,440원 오락가락하는 이 환율은 그 당시보다는 환율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1,800원이나 1,900원 시점에서 보면 1,400원 환율은 아직도 크게 변동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최고 환율은 1,530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90원 정도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환율이 급격히 올라서 지난해 연말 대비로 보면 20% 이상 올랐는데 환율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가 갑자기 이렇게 급변을 하게 되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에 불안이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 하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과거 두 차례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책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발 또는 유럽발 요인이 세계 경제 불안의 요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나름대로 안도 자위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외환위기가 몰아칠 당시에 1997년이나 2007년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조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예.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오늘 지금 현재로 4,364억 달러거든요. 세계 9위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대외에서 빌려줘서 받아야 되는 자산이 현재 순자산 기준으로요. 갚아야 될 거를 뺀 채권이 7,441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만 보면 우리가 금융 부도를 간다든지 한국의 외환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피치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더 높은 AA-로 다시 판정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어떤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마치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공포, 네. 이것도 또 과잉 공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내적 리스크보다는 대외적 리스크 때문인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 이 상황이 역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내 주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얼핏 듣기에는 국내 수출입 기업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달러를 사들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기획재정부의 김성욱 차관보 이분이 우리나라의 외환 환율 문제를 총책임지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기자실에 나타나서 최근 환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속내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는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은 예.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미국 책임이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 책임이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영국에서는 대규모 감세로서 파운드와 가치를 폭락시키는 바람에 그 영향이 거시경제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이제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원화는 국제 금융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서울 외환시장에서만 거래가 되는데요. 예. 서울 외환시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울 외환시장이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정권거래소하고는 달리 서울 외환시장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 파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 개념상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우 제한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환율도 하나의 가격인데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하게 된 그런 거시경제적 요인은 해외에 있고 특히 미국, 영국에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데는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누가 달러를 많이 사가느냐. 달러를 많이 사가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달러가 희소해지고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예. 김성욱 기획차장부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오는 것은 국내 경제 주체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사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환투기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놀란 우선 기업들이
수입하려는 기업들은 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수입하는 회사들도 미리 달러 사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선물, 환을 먼저 사놓는 것이죠. 예. 비싼 대가를 주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출, 우리가 지금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금 상승세예요. 그런데 수출을 하면 이른바 무역어음이란 걸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내고를 해야 됩니다. 내고라는 게 은행에다가 돌리면 은행에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원화로 바꿔주는 건데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수출업체의 수출 대금 환어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달러로 잡히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로 잡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달러 보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업체들이 이 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 환추심 내고를 하지를 않고 그렇군요. 그것을 해외에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일반 가게에서도 앞으로 쓸 돈이 있다 이러면 이 달러를 내놓질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에 여행 간다면 지금 달러를 먼저 사놓는 예.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환율을 올린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환투기를 비판하기보다는 워낙 환율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예측을 해도 환율은 오를 것이야. 이런 예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거든요. 예. 환율은 오를지 내릴지 모르게 가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부의 환율 시장, 외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불안이 좀 확산하자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긴급 자금 투입한다고도 했고 또 증안 펀드를 재가동한다. 실무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는데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2,200선 아래로 무너지고 환율이 1,440원대 이상으로 치솟자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긴급 처방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예. 그 중에 두 가지가 특히 주목을 끄는데요. 하나는 채권을 5조 원어치를 바로 사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그중에 2조 원 물량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그 발행 주체는 기재부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해야만 원금을 주고 채권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원금을 먼저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통화를 증발시키는 시중에 돈을 늘리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늘어나면 주가도 오르고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금융시장도 좀 안정이 될 수 네네.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하는 조기 상환을 금융 용어로는 바이백이라고 그러는데 예, 바이백 2조 원.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또 국채를 3조 원 가량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화를 지금 줄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3조 원의 국채를 매입을 하면 그 매입량만큼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5조 원을 긴급 살포했다. 긴급 양적 완화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피보트, PIBOT, 입장 선회 아니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입장을 선회했다기보다는 제한적,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대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안 펀드라는 겁니다. 네. 정안 펀드, 코로나 때 10조를 조성을 했는데요. 정안 펀드를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가지고 큰 돈을 마련해서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질 때는 그 자금으로 주식을 사서 들어가고 또 주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주식을 팔아서 정권 시장에서 시세 변동 폭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10조를 마련했는데 사실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바로 올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정도 규모의 정한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현재 금융시장의 어떤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생 변수이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가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경제는 문제 없다. 아주 건실하다는 얘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 부분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좀 안이한 자세로 비춰져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좀 다소 늦었지만은 정부가 뒤늦게라도
강력한 정권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졌다. 예. 그런 면에서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